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네. 자, 3월 4일 금요일. 자, 지금 시간이 이제 오전 11시 한 34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이제 당초 주말 영상은 제가 장 마감 후에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제 개인 사정으로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을 좀 못 올릴 것 같아서 장중에 좀 점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드릴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이 3월 증시, 사실 3월이 시작이 되면 뭔가 이제 희망의 시장도 크게 반전이 나오고 뭐 이런 부분 여러분들 기대하셨을 텐데 사실 야 이거 웬걸면서 뜬금없이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갑자기 더 악화가 돼서 그죠? 뭐 이런 것이 발목을 잡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오늘 사실 이렇게 좀 밀릴 건 아닌데 오늘 시장은 또 특별한 악재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 3월 증시는 전 개인적으로 3월에 지금 현재 있는 악재는 3월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것이다. 지금 증시는 이 불확실성과 이런 부분을 좀 이미 반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남은 잡음들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처럼 흔들릴 수도 있고 증시는 변동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불확실성이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것이냐. 그죠? 확대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깨지겠죠. 그죠? 아니면 불확실성이 완화되거나 해소될 것이냐. 그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잔기술이 뭐 잘 먹히지 않는 시장입니다. 지금 수익을 쫓고 돈을 쫓는다고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는 시장입니다. 조바심을 나고 그죠? 여유가 없다. 한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차분히 3월 불확실성 해소 시점을 그죠? 목표로 해서 그 이후에 그림을 그리면서 차분히 가는 게 맞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잡음이 계속해서 진통이 있을 수 있지만 지치면 지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시죠. 전날에 미증시 이번 주말장은 뭐 봐야 되겠지만 사실 아쉽게도 미증시는 이렇게 다우가 전강 후 약으로 밀렸고요. 나스닥도 전강 후 약으로 밀렸습니다. 뭐 특별한 악재가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아 보여요. 이번 파월 의장이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서 이번 3월 FOMC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계속 지지한다라고 그죠? 밝히고 있고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이 사태로 해서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물가, 투자가 위축이 되고 소비도 위축이 되는 이런 우려도 할 수 있다라는 이게 아마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줬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변동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 증시는 소폭 하락 출발한 거예요. 네, 하락 출발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간 오전 11시 한 37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지금 코스피가 마이너스 1.6% 하락하다가 지금 좀 줄였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1.3%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4거래일이나 양봉입니다. 사실 오늘 숨고르기가 좀 쉴 수 있는 자리에서 쉬고 있는 거도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미국 지수 선물이 급락을 하고 물론 봐야 되겠지만 일본 증시가 일본 니케이 225가 장중 마이너스 2% 폭락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지수 선물도 거의 뭐 많이 빠졌어요. 1% 중반 이상 빠지다가 그죠? 지금은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아마 이 소식을 보실 거예요. 우크라이나 문제. 사실 개장 전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2차 협상에서
인도주의적 통로를 열겠다. 개설을 하겠다. 그 다음에 통로, 이 통로의 주변을 휴전하겠다. 그죠? 예. 그리고 민간인 대피를 할 경우에 일시 휴전도 하겠다. 그리고 다음 주 3차 회담을 벨라루스에서 갖겠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호재는 아니고요. 그죠? 자, 오늘 요 내용 한번 보십시오. 오늘 미국 지수 선물이 빠지고 우리도 이제 영향을 받았던 건 이 영향이 좀 커요. 우크라이나의 이 최대 원전이 있으면 자포리자. 예. 자포리자 원전이 러시아 공격으로 화재를 받았다. 러시아 외교장관이 러시아군이 자포리자의 사방으로 포격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원전이 화재가 났고, 그죠? 소방관들이 진입해서 안전 구역을 설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격을 중단해야 된다. 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여파로 증시도 크게 요동치고요. 미국 지수 선물도 빠지고 우리 환율도 튀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 원달러는 오늘 지금 이렇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는 장중에 1212원, 그죠? 1210원대도 이미 돌파를 했고 이렇게 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죠? 이리저리 불똥이 조금 튀는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 기관수자들 매도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바라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피곤한 시장일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증시는 현재 불확실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1차 협상, 2차 협상, 3차 협상도 이제 앞두고 있고 1차, 1, 2차 했고 이견은 좁히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합의점이 하나씩 이렇게 이번 2차 때 만들어진 것도 긍정적이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죠. 무슨 결국엔 지금 푸틴은 벌통을 잘못 건드려놔서 지금 완전 폭망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뭐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똥똥 뭉치고 유럽이 하나가 되고 있고 미국과 서방 위유에 그죠? 전방이 좀 우리도 마찬가지 제재에 나서고 있고요. 그죠? 예. 그래서 한간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국가부도 사태로 가는 것이 아니냐. 지금 여기 완전 코너에 몰렸어요. 그래서 뭐 핵도 만지작 거리고 뭐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상당한 위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포리자 이쪽에 공격을 한 거. 그렇죠? 예.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 15기 중에서 6기가 모여있는 대규모 원전이에요. 유럽에서 제일 큰 거죠. 자, 이거를 공격을 하고 러시아가 이걸 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러시아가 장악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자포리자 원전에 생산하는 전력이 또 상당 부분 유럽 전반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그죠? 네. 우크라이나요. 말씀 다시 우크라이나에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에 넘어간다는 것은 뭐 상당한 악재일 수 있는데 일단 노출이 됐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FOMC 불확실성이죠. 하지만 0.25%포인트 인상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스탠스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3월 15일, 16일에 있을 이 FOMC 이후에는 이 불확실성을 좀 벗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전에 이 우크라이나 악재가 없었다면 사실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기술주들은 좀 반전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림을 그려드렸고 또 하나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인데 우크라이나 문제는 지금 계속 윗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조금 진정되면서 아래쪽으로 좀 진정되는 흐름이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결국에 이 윗방향으로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그죠?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고 뭐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극단적인 결정이 나올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맨 나중 부분에서는 푸틴의 출구를 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뭐 봉합하는 수순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걸 끝까지 간다 그러면 러시아는 끝까지 서진을 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필사적으로 지킬 것이고 유럽 전체 국가들은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게 되면 상당한 부담입니다. 경제, 안보, 국방 뭐 전반적으로 그죠? 지정학적으로는 뭐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동쪽으로 그죠? 맞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금 저는 어느 시점에서 푸틴의 출구가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시점을 이게 장기화돼서 뭐 4월, 5월, 6월, 7월 전쟁이 오래 간다라는 거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3월에 어느 정도 이 사태가 좀 진정되는 쪽으로 뭔가 합의점을 협상을 통해서 뭔가 좀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요. 결국 이번 겨울 지나면 코로나는 엔데믹 수준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지금은 시장의 변동은 있을지언정, 그렇죠? 네, 있을지언정 이 변동을 이용해서 차근히 잡아가거나 아니면 보유한 주식을 차근히 들고 기다리는 게 맞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돈을 쫓는다고 돈이 벌리지가 않아요. 수익을 쫓는다고 수익이 벌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3월 이 불확실성 FOMC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 불확실성을 벗는 이후의 시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불확실 대선도 어차피 3월 9일 날이면 뭐 그죠? 결판이 나니까요. 그죠? 대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있죠. 중국 양회도 있고 한데 일단 여기에 이제 코로나까지 해가지고 뭐 리오프닝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3월이면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특히 이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되거나 해소되는 애들이 나타나면서 증시도 차근히 그죠? 바람이 불고 나면 남는 게 뭐냐 그죠? 이 태풍이 지나고 나면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이 뭐냐 어디냐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뭐냐 이 얘기는 뭐 당연히 그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려야 된다. 지금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이런 그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 앞선 저점은 쉽게 깨진 않아.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최악으로 오늘 나왔던 자포리자 원전이 러시아 포격에 다시 러시아 공격을 받아서 이게 지금 체르노빌의 10배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 됩니다. 이 미친 푸틴이 뭐 진짜 근데 재앙입니다. 자, 뭐 이런 상황은 뭐 진짜 상상하기도 싫지만 그런 저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우리 증시는 이 밑단을 잘 지키면서 기간 조정으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들을 차근히 노려야 되겠다. 오늘 당장 원전 쪽에서 뭐 안 좋은 이런 외신들이 나오고 그죠? 그런 거 여러분들 접하면서 태양광주들은 또 다시 좀 반전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OCI도 그렇고요. 그 전에 얘기 드렸던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저평가 매력이 있는 것이고 S에너지도 마찬가지. 그죠? 자,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우리 대선 이후까지도 한번 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엔터주들 같은 애도 좀 돌고 있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주식들도 비교적 견조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의 대부분 종목이 지금 약보합에서 지금 눈치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진통 과정이 있다. 진통 과정이 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3월 불확실성을 좀 벗는, 그죠? 3월 불확실성을 좀 벗는 그런 쪽으로 차근히 변동 시에는 잡아가든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잘 유지하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애들 좀 말씀드려보면 셀트리온이 전날에
강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증선이 결론이 이제 곧 나오게 됩니다. 언제냐면 11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3월 11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냐. 일단 최악은 고의성이 입증이 되는 건데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보고요. 과실 정도, 뭐 제재, 과태료, 그럼 결국에는 그동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 이것이 발목을 잡았는데 발목에서 족쇄를 벌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11일이니까요. 한번 좀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건설주들 흐름도 굉장히 견조합니다. 이게 현대건설인데요. 그죠? 자, 한번 보실까요? 현대건설 주가도 지금 최근에 비교적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급도 어제 오늘 뭐 나쁘지 않네요. 좋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이 61선을 넘어섰고,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있죠? HDC 현대산업개발. 그동안에 사실 광주에서 이 사고 이후에 주가가 이제 완전히 폭락을 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조금씩 회복되고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HDC 현대산업개발은 이 시장과 주주들을 좀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이 이미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미지를. 네, 그래서 지금 한 주당 6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연기금 APG, 그죠? 여기에 주주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속 가능한 경영, 안전 경영 등에 관한 회사 의무를 명문화하는 전문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 그 다음에 지배구조, 지배구조 관련 그런 권고적 주주 제한권을 도입을 한다. 그 다음에 이사회 내에 안전보건위원회 설치하고 안전보건 전문 사회이사를 한 명 이상 선임을 한다.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우호적입니다. 변화를, 이미지 변신을 하기 위한 대외적인 어떤 흐름 좋고요. 주가도 그동안 이제 너무 빠졌다. 이제 사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잊혀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주가는 좀 회복될 거라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 우크라이나 악재에도 차근히 저점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상저하고의 흐름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은 좀 하반기에는 좀 완화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생산이 조금 살아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재료가 될 수 있다. 뭐 소위 리오프닝 주식들 주가는 견조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신세계인데요. 거의 대부분 주가는 좀 비슷비슷합니다. 예. 자, 사실 오늘 주식을 이것저것 얘기한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예, 주식을 이것저것 얘기한다기보다는 전체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쫄지 말자. 두 번째, 지치지도 말자. 그죠? 세 번째, 여유를 갖고 3월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자.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자세한 한국과 미국 관련한 뭐 종목들은 또 자세하게 한번 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장중에 금요일 장중에 영상을 녹화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